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입춘도 지났고요. 구정도 지났고요. 오늘 방송 오다 보니까 각 학교가 지금 졸업식이더라고요. 자, 저희 아들도 오늘 졸업식인데 이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졸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날씨도 풀려가고 이제 부동산 경기 가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향방이 아주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 상담과 더불어서 또 이슈, 그다음에 소액 투자 매물까지 세 가지 세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전화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시그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입자에게 있어서 전세 보증금, 아무래도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을 텐데요. 이 보증금을 잘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하던데 오늘 소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한테는 적은 금액이지만 월세 보증금 내지는 전세 금액이 내 전 재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전 재산을 지키는 제도가 바로 이제 앵커께서 이야기해 주신 확정일자 제도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오늘도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먼저 영상 보시고 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시장이 하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올해 풍성한 입주 물량 증가까지 예고되면서 땅콩 전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역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 말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은 2년 전인 2017년 1월 말보다 1.42% 하락했으며 주택 중에서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2.67%로 하락세가 컸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이란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로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세입자가 알아야 할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내지는 월세를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저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확정일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자, 확정일자라는 것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인데, 이 확정일자는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도장을 받은 확정일자를 받은 이 계약서를 잊어먹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자,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진행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류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냥 계약서하고 내 신분증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꼭 다시 제 계약서를 다시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확정일자 가장 편한 점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은 이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세입자 혼자 가서 받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용이 600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주민센터라든지 또 등기소 내지는 요즘에는 대부분의 부동산 인터넷 등기소 가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수령이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이 서울이라든지 지방광역시 중에서 일정 금액 이하에 사신 분 같은 경우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금을 해주지 않습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최우선 변제금의 수령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전세권. 확정일자보다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규모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이라는 거는 끝에 이제 권자가 들어가죠. 말 그대로 물권입니다. 소유권이라든지 근저당권처럼 채권이 물권으로 변경이 되는 전세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계약서에다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등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전세가 얼마 있는지 이 금액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세권을 설정을 한번 해놓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비 서류라든지 또 진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확정일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서류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게 매매 시에 들어가는 서류와 거의 비슷합니다. 집주인이 이 서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데 이 집주인의 동의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라고 해서 집주인이 동의해 줘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 못 해준다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은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대비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등록세 세금도 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는 거고요. 또 등록세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이 있을 때 또 인지세 등을 내셔야지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내가 직접 가면은 바로 현장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구비서류가 틀리는데 임차인의 서류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내 기본 서류만 있으면 되는데요. 자, 집주인 같은 경우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이라고 그러죠. 인감도 있어야 되고요.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초본, 또 기타 공적 서류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집주인이 이게 귀찮으니까 요즘에는 잘 안 해주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청 방법은 전입신고 시에 신청한다. 따라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완전히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둘이 분리를 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없고요. 전입신고를 해놓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셔도 안 됩니다. 꼭 두 개 세트로 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세권 설정은 등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세금을 낸 후에 등기소 가서 등급에 등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정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반면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등급이 올라가는 게 싫다 이러면 집주인이 안 해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 아까 600원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일자는. 반면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자, 등록세가 보증금의 0.2%입니다. 그러면 1억짜리다 그러면은 20만 원이 되겠죠. 전세 요즘에 1억짜리면 굉장히 소액이죠. 5억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또 20% 교육세가 붙고요. 자, 기타 인지세라든지 뭐 증지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은 인지세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만은 여기는 법무사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3억짜리 전세 같으면은 3억짜리 같으면은 계산성을 하면 한 6, 70만 원밖에 나오진 않지만 실제 본인이 하지 않고 법무사에 맡겼을 경우에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다. 전세 금액, 전세권 설정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내죠. 중개수수료만큼 전세권 설정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면은 이 법무사 비용 정도는 세이브가 되겠죠. 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꼭 제가 꼭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전입신고와 그다음에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플러스 요걸 3세트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대항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거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만 돼 있다 그러면은 전입신고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전세권 설정만 해놓으면은 실거주 안 해서도 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오늘 설정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지만 오늘 확정을 입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효력이 정확하게 언제 발생이 되냐면은 오늘 자정 24시부터 됩니다. 이것도 가끔씩 문제가 돼가지고 그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날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경매 들어가서 세입자가 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이런 기사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그날 오전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발휘되는 시점은 그 이길 자정이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확정일자를 활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내 전세금 지킬 때. 반면에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경우가 있죠. 법인이라든지 법인은 회사에서 집을 얻어주는데 회사 개인 명의로 얻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 명의로 얻어주는 거죠.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거주 요건이 다시 부활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집에 집을 사는데 꼭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될 때 이때 그쪽에다 거주를 하기 때문에 신고가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내가 전세 사는 집을 해버리면은 전입신고가 그쪽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이런 경우에 전입신고를 좀 꺼리는 신고 내지는 못 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표와 더불어서 다르게 제가 결론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전세금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요. 가장 좋은 장점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줄 때 그냥 재판 없이 경매를 바로 넣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에서 보면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가지고 내 집이 경매로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주인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만 미칩니다. 만약에 그 집이 경매가 됐을 경우에 토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배당가에서 토지의 배당은 빠지는 거가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에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건물에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경매가 됐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보다 더 안 좋은 면도 있다. 가격도 비싸고요. 따라서 굳이 전입신고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별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굳이 전세권 설정은 끝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만 해도 충분히 내 재산은 보호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